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보다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멀리 실어나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력도 한층 높은 발사체인데요. 네.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달이나 화성까지 독자 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번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사업을 통해서 국내 우주 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독자 기술로 화성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차세대 발사체 소식을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겉모습부터 누리호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겉모습부터 성능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 먼저 엔진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누리호의 1단은 75톤급 엔진 4기로 구성된 300톤급이고요. 네. 또 차세대 발사체는 1단이 100톤급 엔진 5개로 구성돼서 500톤급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더 무거운 것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비교하자면 누리호는 지구 저궤도에 3.3톤을 보낼 수 있는 수준인데요. 차세대 발사체는 지구 저궤도에는 무려 10톤을, 나아가서 달 궤도에는 1.8톤, 또 화성 궤도에는 무려 1톤을 보낼 수 있는 추력을 갖습니다. 또 보셨다시피 누리호는 1단과 2단, 3단 총 3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차세대 발사체는 2단으로 구성됐습니다. 예. 발사체는 단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패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차세대 발사체는 단수가 하나 더 적어서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고요. 또 구성품이 더 적은 만큼 제작 단가가 더 낮고 또 제작 일정도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1단 기준으로는 300톤에서 500톤으로 지금 향상이 되는 거고 단수는 하나 줄었다는 게 그 차이점이군요. 자, 성능 기능은 어떻습니까? 네, 기능도 한층 더 개선이 됐는데요. 이른바 선진국형 기술이라고 하는 다단 연소 사이클 방식이 엔진에 적용이 됩니다. 예. 효율이 높고 또 재점화와 추력 조절이 가능한 건데요. 이런 기능이 1단에 탑재가 되면은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 3단에 적용이 되면은 여러 위성을 서로 다른 고도에 진입시키는 위성 다중 분리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이 된 후에 내용을 보완한 건데요. 지난 사업 내용이 누리호를 약간 개량하는 수준이라서 도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는 성능을 대폭 향상한 겁니다. 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난번 예타 신청 시에는 830kg급 달 탐사선 발사를 목표로 해서 1단 엔진의 추력을 75톤에서 82톤으로 높이고 3단 엔진에만 다단 연소 사이클 방식을 적용하는 누리호를 약간 개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지난번 예타 신청 시보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훨씬 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발사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서 본격 진행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갖지 못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번 사업에서는 미래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로켓뿐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 개발 목표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건데요. 그런 만큼 누리호 때보다 더 어려운 목표를 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의 경우에는 지구 궤도에 위성을 발사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차세대 발사체는 달과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하는 것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누리호는 총 4차례 발사가 계획돼 있었잖아요. 지난해 10월에 첫 발사를 했고 또 다음 달에 2차 발사가 기다리고 있죠. 예. 누리호의 마지막 4차 발사의 목표가 1.5톤급의 실용 위성을 지구 상공 600에서 800km에 올리는 겁니다. 반면에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경우는 2030년대 초에 한 차례 검증 발사를 한 후에 한국형 달 착륙 수선을 싣고서 한국 나로우주센터에서 궁극적으로는 달로 발사체를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누리호 때는 발사체 기술의 독립화가 목적이었다면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우주 수송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또 지구를 넘어서 달이나 행성 탐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통해서 비로소 우주 강국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네. 자,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의 참여도 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한,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마지막 발사 단계까지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 우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합니다. 예. 최근에 미국과 중국 등은 우주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주요 혁신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예로 들 수가 있죠. 스페이스X는 미국 나사와 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성장시키고 또 결국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로켓의 1단 부스터 수직 이착륙에 성공하면서 미국 나사나 러시아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해낸 바 있습니다. 우주 산업의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면 이렇게 민간이 자연스럽게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간 주도형이다 보니까 기존의 임무 완수형에서 경쟁력을 이제 고려하는 기술 개발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즉, 그 우리나라의 그 국내 우주 개발의 체질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환경이 좀 조성된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갖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우리도 합류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예타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통상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이번 사업이 지난달에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오는 11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타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총 9년 동안 2조 가까이 투입돼서 발사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요.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발사체를 활용해서 달 착륙 검증선을 발사하고 또 이듬해인 2031년에는 발사체의 본격적인 첫 임무, 그러니까 달 착륙선 발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우주 탐사 능력 확보와 또 민간의 발사체 개발 역량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가오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